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팩터뷰 사회를 맡은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김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데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그리고 핵심만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알기 쉽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저희 위원회 대표적인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양재규 심의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특히 이제 법정 업무 관련돼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봤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주신 여러 가지 언론조정중재도 제도 관련된 내용 중에 아주 핵심만 뽑아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총 7개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질문에 따라서 이제 OX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10글자 이내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어니 캐릭터로 된 OX 카드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를 10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10글자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언론조정중재제도를 10글자로 요약을 한다. 빠른 속도로 무료 처리함. 잠시만요. 빠른 속도로 무료 처리함. 대단하신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언론조정중재제도라는 게 언론중재 및 피의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줄여서 언론중재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언론중재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중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중재부에서 언론보도 피해를 입으신 분을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원만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에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혼이라든가 부부 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때 이렇게 딱 중앙에 신구 선생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분쟁 중에 있는 부부를 딱 조정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딱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저는 사랑과 전쟁은 처음 듣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랑 별로 연식 차이 안 나시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왜 모른 체 하십니까? 아실 것 같은데. 차이 안 저는 들어본 적이 나시잖아요. 없는데요. 이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언론보도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이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이 사건이 처리가 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2주, 3주 정도니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해서 돈이 들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 신청사건 처리 순서를 10글자로 요약을 해주시면 어떻게? 처리 순서를 10글자로? 네. 이건 진짜 좀 어려운데. 상담, 접수, 심리, 결과 확인. 10글자 맞나요? 잠시만요. 상담, 접수, 심리, 결과 확인. 10글자 딱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법률 절차가 상당히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내가 입은 피해가 정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제받는다고 하면 무엇을 청구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하신 다음에 모든 법률적인 절차는 일단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중재부에서 조정 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나오시라.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당일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심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언론사와 피해자가 어떤 의견이 잘 맞아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는 것인데 얘기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럴 때에는 중재부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해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네. 하고요. 조정이 성립되거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결과를 언론사가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이제 쉽고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언론조정중재 사건 처리 절차나 뭐 이런 전반에 관해서는 저희 이제 그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OX로 답변해 주시면 네. 되는데요. 만약에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OX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좀 쉽네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정 중재를 신청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가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 피해자가 되는 최소한의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보도에 내가 언급이 되거나 또는 익명 처리 같은 걸 요즘 언론에서 많이 하니까 방송이라면 모자이크 처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다 나인 줄 알아본다. 이 정도는 돼야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신 분만이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면 네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돼서 어떤 보도가 났는데 그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팬인 나는 신청 그렇죠. 자격이 없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연예인께서는 신청할 자격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를 통한 언론 조정 중재 신청은 기사가 보도된 지 10년이 지나도 가능하다. OX. 이것에 대한 답은 X입니다. X. 네네. X. 요즘에 사실 온라인이 발달해서 그런지 10년 전 기사라도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모든 법률적인 절차는 기간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에 보면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네. 중요한 거니까. 일단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네. 이내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충족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올 1월 1일자 보도라고 할 때 네. 그러면 최장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냐면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6개월이니까. 거예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네네. 그런데 내가 그 기사를 2월 1일자로 알았다. 네. 보도가 있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네네.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6월 30일 이전이라도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네네. 끝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10년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이 어렵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요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좀 핫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각종 SNS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네네, X. 네.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론 매체와 법에서 언론이라고 정해놓은 게 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유튜브 같은 네네. 경우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니에요.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말하고 있는 언론은
딱 5가지인데요. 네네. 방송, 네. 신문, 잡지, 뉴스통신, 네. 인터넷 신문. 네네. 요 5가지만 네네. 언론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 유튜브 이런 거는 다 언론 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간혹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뭐 페이스북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네. 이런 곳에는 이미 방송이나 지면으로 나간 기사가 음.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엄밀히 따져서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존 이제 방송이나 뉴스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하면서 공식 채널에 대해서도 같이 네네. 신청서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매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좀 피해가 발생하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은 이제 논의를 통해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OX로 답변해 주시면 네. 되는데요. 의견을 피력한 사설이나 아니면 논설에 대해서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O 그리고 X. OX 다 둘다 가능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사설이나 논설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 가운데에도 사실적 주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언론중재법을 보면 이 언론보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한 사실적 것일 주장. 때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게 또 이 언론중재법의 정의를 또 하고 있어요. 네네. 증거에 의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사설이나 칼럼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독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독도가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네. 만약에 독도는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사실적 주장이 되는 거죠. 2개인데 3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런 게 이제 사실이다. 사실적 네네. 주장이고요. 네네. 독도는 아름답다. 이건 사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독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독도 볼 게 뭐 있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것은 증거에 의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사설이 됐든 논설이 됐든 조정중재 신청을 하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거죠. 사설이나 논설은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네. 이렇게 자유롭게 표명하는 대표적인 맞습니다. 그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예 조정 신청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O 그리고 X. 사설이나 칼럼 등은 분명히 주관적인 의견, 주장이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인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도 분명히 뭔가 전제되어 있거나 토대로 되어 있는 사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사실에 만약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설 칼럼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M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끝입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요 3가지를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굉장히 이거 어려운데요. 네, 그냥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1일 새벽에 언니가 네. 헬멧을 착용하지도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네.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부서뜨렸다. 그리고는 그냥 도망쳐버렸다. 네네. 그래서 언니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많이 나갔다고 네네.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 이런 전동 킥보드라든가 오토바이,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네. 물건을 부서뜨리고 그냥 도망가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언니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네. 당시에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착용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그렇다면 허위 보도가 되는 것이어서 네네. 이런 경우에는 나 헬멧을 착용했어 라고 정정 보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네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론 보도인데 반론 보도는 이런 경우죠. 언니가 넘어져서 쓰레기통을 부서뜨린 건 맞아요. 손괴를 한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언니가 그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도로 상황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본의 아니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넘어졌다라는 것만 보도가 됐지 왜 어떤 경위로 넘어졌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니로서는 그런 좀 억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닌데 그때 도로 상황 같은 건 얘기를 안 해줬다. 그래서 내가 그때 사고 날 당시 상황이 도로 상황이 이래서 넘어진 거다라고 보도를 해달라. 네네. 요구를 한다고 하면 네네. 이것은 반론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 보도를 한다고 해서 원래 보도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네네. 언니는 어쨌든 넘어져서 쓰레기통을 부서뜨린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반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후 보도 말씀하셨죠? 보통 보도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지 그 후에 그 사람이 수사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건 잘 보도를 안 해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또는 뭐 법원까지 갔는데 무죄를 받았을 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 무죄 받았어, 나 무혐의 처분 받았어 라고 보도해 주세요. 바로 그게 추후 보도 청구권이에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네. 잘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저희 오늘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게 사실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 막상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네요. 좀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언론조정중재제도 관련돼서 이제 그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좀 모아서 그 중에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만 따로 모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예. 다음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 많이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충실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할까요?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